10년 넘게 복통 문제를 안고 살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어떤 음식도 마음 편히 먹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어느 날 친구 집 파티에서 우연히 한 입 먹은 음식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장에 평화가 찾아온 것만 같았던 그 순간, 과연 그는 무엇을 먹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의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선생님, 김치는 어떤가요? 한국 친구가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 제 앞에 앉은 크론병 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어요. 김치는 절대 안 됩니다. 단호하게 답했죠. 고춧가루, 마늘, 젓갈로 범벅된 발효 채소라니.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는 독과 다름없거든요. 저는 클레어 윌슨 55세입니다. 전직 보스턴 대학 영양학 교수였고 지금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식단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20년 넘게 이 분야만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저잔사, 저자극 식단이 생명줄이거든요. 제가 이런 식단을 연구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남편 마크가 바로 그런 환자거든요. 60세인 마크는 10년 전부터 크론병을 앓고 있어요. 화학자로 평생을 일했던 분석적인 성격의 그도 이 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어떤 음식을 먹어도 장기적인 개선은 없었어요. 마크의 은퇴식 날이 떠오릅니다. 연구소 동료들이 축하 파티를 준비했는데 마크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어요. 미안해, 배가 또. 말을 끝내지도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결국 그날 파티는 취소됐어요. 집에서 미음 한 그릇만 떠먹으며 하루를 보냈죠. 괜찮아, 별일 아니야. 창백한 얼굴로 웃으며 말하는 마크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10년째 이런 시기였거든요. 저는 전문가로서 마크를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섬유질 함량부터 나트륨 수치, 자극성 성분까지 철저하게 분석해서 식단을 짰어요. 하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죠. 그래서 더욱 확신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절대 안 된다고요. 한식은 너무 자극적입니다. 특히 김치는 장벽을 더 손상시킬 수 있어요. 동료 의사들 앞에서도 늘 이렇게 단언했어요. 마크 같은 환자에게는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음식만이 답이라고 믿었거든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인 집 파티에서였어요. 마크가 지인의 추천으로 백김치 몇 조각을 먹었거든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응급처치를 준비했는데 그날 밤 마크가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어라, 이상하다. 오늘은 왜 이렇게 편하지? 다음날 아침 마크가 의아해했어요. 설사도 복통도 없었거든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던 상식과 너무 달랐거든요.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 싶어서 김치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CNN 뉴스를 보게 됐어요. 인천공항에서 연간 11톤의 김치가 몰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김치를 가져가려다가 압수당한다는 거였죠. 김치가 액체류로 분류돼서 기내 반입 금지 대상이었거든요. 11톤이라고? 그렇게까지 해서 김치를 들고 간다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김치를 포기하지 못해 우는 외국인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구나. 마크의 반응과 사람들의 이런 애착. 뭔가 제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마크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문가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보기로요. 마크에게 말했을 때 그가 깜짝 놀랐어요. 연구 목적이야.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김치가 정말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마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제 모습이라면서요. 서울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청담동의 비건 한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곳이었는데 외국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곳이더라고요. 셰프 정한희 씨가 직접 나와서 메뉴를 설명해줬어요. 제가 염증성 장질환 환자도 먹을 수 있는 한식이 있는지 물어보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된장 들깨 수프였어요. 된장과 들깨가루로만 만든 건데 깊은 맛이 나지만 전혀 자극적이지 않다고 했거든요.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놀랐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는데 전혀 맵지도 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감칠맛이 정말 깊었거든요. 정 셰프가 설명해줬어요.
된장은 원래 발효 과정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돼서 자연스럽게 감칠맛이 난다고요. 들깨가루가 고소함을 더해준다면서요. 이어서 나온 버섯 불고기도 놀라웠습니다. 표고버섯과 새송이버섯을 간장 양념에 졸인 건데 정말 고기 같은 식감이었어요. 쫄깃하면서도 부드럽더라고요. 나물 반찬들이 나오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봄날의 들판에 나와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취나물 모두 단순한 채소가 아니었죠. 각 나물들은 계절의 향기를 품고 있어서 한 입만 먹어도 자연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살짝 데쳐서 간장, 참기름, 마늘로만 양념하는 거라 만들기도 쉽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섬유질이 살아있어 건강에도 좋은 진짜 비건 음식이었죠. 마지막에 나온 고추장 비건 리소토도 저를 미소 짓게 만들었어요. 현미에 채소 육수와 고추장을 넣어 만든 건데 매콤하면서도 부드럽게 넘어갔거든요. 발효 고추장은 장기 숙성되면서 매운맛은 거의 없고 단맛과 감칠맛이 더 강해진다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한식에 대해 아는 건 편견뿐이었다는 걸요. 진짜 한식은 이렇게 다양하고 깊었던 거예요. 며칠 후 안북동 사찰음식문화체험관을 찾았습니다. 정한희 씨가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체험장에 들어서자마자 뒤편의 장독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어요. 갈색 옹기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공덕 스님이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곳이 장독대고 된장, 간장, 김치를 담가두는 곳이라고요. 항아리에서 아리들이 숨을 쉰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옹기의 미세한 구멍을 통해 공기가 드나들면서 발효가 이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스님께서 사찰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놀라운 건 젓갈 대신 된장을 쓴다는 거였습니다. 마늘이나 파 같은 오신채도 넣지 않고요. 불교에서는 이런 재료들이 마음을 어지럽힌다고 여긴다더라고요. 이래도 김치 맛이 날까요? 의심스러웠는데 스님이 미소 지으며 답하셨어요. 음식은 조미료가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만드는 겁니다. 직접 담가본 김치는 정말 달랐습니다. 젓갈도 고춧가루도 없는데 김치 특유의 향과 맛이 살아있었어요. 그것도 전혀 자극적이지 않게 말이죠. 된장의 깊은 발효 맛이 젓갈의 감칠맛을 대신하고 있었거든요.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다린다고요. 발효는 기다림의 예술이라면서요.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음식을 영양소와 성분으로만 봤는데 여기서는 시간과 기다림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연의 미생물들이 천천히 맛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장독대를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항아리들 속에서 벌어지는 발효는 단순한 화학 반응이 아니라 생명의 과정이었어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한국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었던 거죠. 직접 담근 된장 베이스 백김치와 저염 연근조림을 캐리어에 담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마크가 이 음식을 먹는 순간이 너무나도 기대됐죠. 10년간 아무 음식도 그를 편하게 해주지 못했거든요. 포장 상자를 뜯는 마크의 표정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흰 김치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일반적인 빨간 김치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게 김치야? 색깔이 완전히 다른데? 저는 식사 일지를 준비하며 그의 반응을 관찰했어요.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비해서였죠. 마크가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 떠먹었습니다. 김치를 처음 한 입 먹은 마크는 순간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얼굴 전체에 감탄이 스쳤어요. 상큼하면서도 깊은 맛이 난다고 말했죠. 된장의 구수함과 배추의 아삭함이 조화를 이루고 전혀 짜지도 맵지도 않았다고요.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였습니다. 그날 밤 설사도 복통도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마크가 연근조림까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마크가 말했어요. 클레어, 이상해. 이건 음식 같지가 않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음식을 기능성과 안전성으로만 평가했는데 마크에게는 먹을 수 있다는 기쁨 자체가 치료였던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마크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체중도 조금씩 늘고 있었고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10년 만에 음식 때문에 웃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식단은 단순한 기능성 식품이 아니라 삶의 질을 회복시켜주는 희망이었다는 걸요.
한국의 발효 문화가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던 거죠. 마크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몇 달 후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봉은사 사찰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더 깊이 배우고 싶었거든요. 묘덕 스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사찰 된장김치, 물김치, 연잎밥, 버섯 강정까지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모두 마크를 위한 거였죠.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약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마음과 계절, 그리고 사람 사이의 연결이죠. 이번에 만든 김치는 더 특별했습니다. 젓갈 없이 된장 베이스로 오신채도 없이 만든 마크 전용 버전이었거든요. 항아리에 정성스럽게 마크의 김치라고 라벨을 붙였어요. 물김치를 만들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국물이 있는 김치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에게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준다는 거였어요. 짜지 않게 담그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잎밥은 또 다른 발견이었습니다. 연잎에 쌀과 콩, 견과류를 넣어 짜낸 건데 연잎의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어요.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이 풍부했거든요. 버섯 강정을 만들면서도 계속 마크 생각이 났어요. 바삭하게 튀긴 버섯에 자연재료 소스를 곁들인 건데 이 음식들이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지 상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스님이 미소 지으며 물으셨어요. 연구하러 오신 게 아니었나요? 저는 항아리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랬는데 이건 연구가 아니라 연결이에요. 남편과 저를 잇는 다리 같은 거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서 배우고 있는 건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는 걸요. 뉴욕으로 돌아와서 보건 세미나에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위한 기건 발효 한식 식단이었어요. 발표장에 들어서니 100명 가까운 의료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긴장됐는데 마크의 변화된 모습을 떠올리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된장김치는 젓갈 없이도 유산균 생성이 가능하다고요. 사찰김치는 저염, 저자극 조리법으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면서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사과, 바나나, 달걀찜, 된장국과의 식단 배합 예시까지 보여주니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식의 발효 문화가 현대 의학과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거였죠. 마크의 식사 일지 데이터도 공개했습니다. 3개월간 설사 횟수 감소, 체중 증가, 염증 수치 개선까지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었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의사가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김치가 그렇게 건강한 음식이라는 말씀인가요? 잠시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영양학적 데이터로 답했을 텐데 이제는 다른 답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김치는 몸에 좋은 발효식품일 뿐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마음을 담아 만든 시간의 선물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남편을 위해 항아리에 김치를 담갔고 그 시간이 우리 부부를 다시 연결해줬거든요.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마크가 김치를 먹으며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건 제 연구 결과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이야기예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면서요. 지금은 매년 가을이면 한국을 찾습니다. 뉴욕 자택이 아니라 봉은사에서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예요. 봉은사 당방 옆에는 제가 직접 담근 된장 김치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옆에 붙인 라벨에는 클레어의 김치라고 쓰여 있어요. 처음 봤을 때는 신기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1년 동안 잘 익었을 김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니 깊고 진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1년 전 제가 담근 그 김치가 이렇게 완성된 맛으로 변해 있었어요.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만든 맛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마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올해 김치가 완성됐다고 말하니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빨리 가져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기다리고 있겠다면서요. 새로운 김치를 담그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연구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이제는 이곳이 제 두 번째 집 같아요. 여기서 배운 건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장독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항아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발효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내는 기적이었어요. 마크와 저를 다시 연결해준 사랑의 매개체였던 거죠.
미국에 있는 동료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김치 연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답해요. 나는 김치를 연구하러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치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항아리들이 작은 소리를 냈어요.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제 장독대는 이제 봉은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년 새로운 사랑이 익어가고 있어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특별한 달이었습니다. 한국의 발효 문화에는 오랜 기다림, 정성, 그리고 사랑이 깊이 담겨 있죠. 여러분에게도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 잊지 못할 맛의 기억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